세계 최초 예능 지향 대부 엔터테인먼트 토크쇼 호돌맨 향로입니다. 와, 와.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항상 재밌게 다이나믹하게 이제 회사 생활하고 있고 지금 회사에 좀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회사 내에 이 발표가 현재까지 인프런에 올 한 해 동안 발생했던 장애들 정리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팀에 공유해서 이런 장애들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미리 사전에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다음 주에 발표하고 아마 전반적인 그쪽 방향으로 가기 위한 이제 시도들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코딩만 하고 있어요 요즘. 아 진짜요? 네, 네. 뭐 문의 들어오면 바로바로 쳐주고 기능 같은 거 추가하고 개선하고 있어가지고 재밌는 한 주를 보냈었습니다. 채용은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채용은 계속 하고 있고요. 리액트 네이티브 쪽 지금 뽑고 있고요. 신입이나 뭐 경력 다 상관없으니까요. 제가 어느 회사 다니는지 아시는 분도 한번 지원해 보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호돌맨과 향로는 어떻게 자바를 공부했나 이죠? 예, 문의를 되게 많이 이게- 주셨어요. 맞습니다. 댓글에 예, 자바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의를 해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향로님과 제가 아까 어떻게 그 자바 쪽으로 진입을 했었는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일단 둘의 시작점이 조금 다른데 호돌맨님은 사실은 이제 백엔드는 PHP랑 파이썬 기반으로 했었던 개발자였다가 배달의 민족으로 이직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자바 스프링 환경을 이제 익히셨던 거고 저는 시작부터 자바 스프링 베이스를 하려고 공부를 좀 했었던 케이스라서 그 상황에 맞춰서 둘의 의견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뭐 부트캠프는 노드나 파이썬을 배우셨는데 입사하려는 회사가 자바로 해야 되는 분들은 이제 호돌맨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고 만약에 저처럼 시작부터 자바로 그냥 아예 각 잡고 가실 분들은 또 제 이야기를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대학교 한 졸업하기 한 2년? 한 3, 4학년 때 이제 그때 안드로이드 공부, 뭐 iOS 공부가 열풍이어가지고 제가 안드로이드 공부를 그때 시작을 했었어요. 도서관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책 빌려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포기를 하고 다시 빌려서 공부를 하다 포기하고 한 두세 번 반복하고 나니까 마음에 드는 책을 그때 딱 찾았었거든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정복이라고 김상영 님이 쓰신 네.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보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그때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자바를 거의 안드로이드로 거의 처음 이제 배운 케이스가 되겠고요. 학교 수업 시간에도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 수업을 이제 또 들었었는데 봤던 게 자바의 정석이랑 나는 정말 자바를 배운 적이 없다고요. 아, 그쵸. 두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바에 대해서 이제 문법적인 거는 조금 할 줄 아는데 아주 깊게는 거의 이제 모르는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첫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PHP랑 파이썬 위주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 자바는 아예 없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달민족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서 자바를 시작하게 되는데 입사 한 달 전쯤에 이제 갑자기 회사에서 배달민족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지금 회사 내에서 자바 쪽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번 앞으로 입사 예정이시니까 한번 같이 진행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너무 이제 또 심심하던 때여가지고 잠실에서 그때 이제 자취 잠깐 할 때여가지고 너무 좋다고 어떻게 하면은 참여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바의 정석이라는 책을 보면 되는데요. 그 책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원래 스터디라면은 같이 제가 그 입사할 회사에 가가지고 뭔가 공부를 하거나 모임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무래도 입사하기 전이니까 그거는 이제 좋지 않은 것 같다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진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배민 회사에 계신 분들은 책을 계속 읽고 있을 거잖아요. 스터디를 진행을 할 테니까 저는 거기 진도를 좀 따라가기 위해서 자취방에서 혼자 자바의 정석 책을 계속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 입사를 했을 때 그분들이랑 진도를 딱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고 시골 개발자분께서 지옥 자바 스터디라고 있었는데 그걸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제 진행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다 같이 이제 뭔가 공부를 하는 강의를 이제 보고 배우고 미리 예습 복습하는 뭐 그런 프로세스였는데 자바의 정석을 거기서 이제 다 배우고 나서 자바 웹 쪽 이제 커리큘럼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됐던 때여가지고 헤드 퍼스트 서블릿을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 처음 공부할 때 약간 좀 신박하더라고요.
책이요? 책 내용에 그 멤버 변수 관련해가지고 동시성 문제 그게 나왔는데 책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멤버 변수를 안 쓰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으로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씨 그럼 어떻게 쓰지? 뭐면서 어떻게 쓰지? 안드로이드 하시는 분들 이거 진짜 많이 쓸 거거든요. 아니 이걸 안 쓰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메소드를 뭐 상위에서 다 호출을 해주나?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고 되게 신박했어요. 헤드폰 스택이 좀 예. 초기에 보기가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막 비유나 이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스터디에서 진행했던 게 이제 최범규님의 스프링 4 프로그래밍 입문 책이 있는데 이것도 되게 괜찮았어요. 스프링 부트 기반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뭔가 스프링에 대한 어떤 기본을 좀 보기에는 좀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현재는 스프링 5 버전이 나와 있을 거예요. 요건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JPA 프로그래밍 그 유명한 책을 이제 봤고요. 이제 이거 계속 진행하면서 이제 사이드로 개인 프로젝트를 계속 이제 뭔가 조금씩 조그맣게 만들어 보면서 공부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요거 들으시는 분들이 그 지옥자바 스터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게 지금 결국은 지금 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게 끝났잖아요. 그 스터디는. 호돌맨님이 하실 때 지옥자바는 어떤 식으로 스터디가 운영되었고 그 과정에서 호돌맨은 그 스터디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었고 이런 것들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모여서 책을 읽는 스터디냐 아니면 누군가 한 명이 각 잡고 강의를 하고 그거에 맞춰 뭐 과제를 내고 그 과제를 호돌맨이 어떻게 풀었고 이런 식의 좀 스터디 운영 방식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뭐 크게 참고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 그 김영환님께서 그 주최를 하셔가지고 당시에 그 배민에 있었던 주니어분들을 모아가지고 진행했던 이제 자바 쪽 스터디 모임이었고요. 일단 그 모임에 가면은 영환님께서 이제 책에 한 챕터마다 강의를 해주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날은 뭐 자바의 정석 뭐 1챕터부터 3챕터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쭉 해주시면은 저희는 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고 읽어오고 이제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니까 이제 책을 그 다음 읽을 때 더 이해가 잘 될 거잖아요. 그런 그쵸, 식으로 예, 읽어오고 그 다음에 뭐 4챕터부터 6챕터까지 또 이제 강의를 해주시면은 그것도 이제 다음 주까지 또 읽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자바의 정석 읽을 때는 뭔가 실질적으로 뭔가 코딩에 대한 과제나 이제 그런 거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헤드퍼스트 서블릿 때부터는 과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커맨드 패턴으로 뭔가 웹 서블릿을 뭐 구현을 하고 컨트롤러까지 이제 뭔가 웹 요청이 컨트롤러까지 가는데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떻게 도달시킬 건지 이런 과제 같은 것도 또 있었고요. 그리고 최원기님의 스프링 4 프로그래밍 입문할 때도 그런 프로그래밍 과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때는 제가 이제 뭐 직접 사이트랑 이제 게시판 같은 거 만들어 보면서 과제랑 상관없이 그냥 뭔가 프로젝트를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자바의 정석 이제 뭔가 헤드퍼스트, 이제 최범규님의 스프링 이게 점점 이제 추상화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처음에 로우 레벨, 로우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어떤 날 것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제가 이제 코딩을 하면서 점차 이런 책을 배우면서 그 배웠던 거를 적용하면서 점점 추상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코드가 이제 처음 했던 거에 비해서 많이 이제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죠. 꿀 강의 들으셨네요. 그때 쭉 자바 하길 잘 했다고 아직도 저 생각을 하고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도 그런 지옥 자바 같은 거를 운영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떤 거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솔직히 말해서 완전 잘하시는 분을 한 분 섭외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영화님 같은 그렇게 엄청 잘 하시는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사실 요즘 이제 스터디 하시다 보면 다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스터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게 저는 스터디를 거의 안 해봤거든요. 우선은. 네네. 근데 그래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이제 딱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너무 비슷한 분들끼리 모이다 보면은 늘어지지 않나요?
스터디가. 제 기억에 이거 자바의 정석 2권을 거의 한 달 반 정도 만에 거의 다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래가지고 영화님도 되게 시간 내서 하셨던 거여가지고 엄청 고생이 그쵸. 많으셨죠. 그래가지고 뭔가 이런 거 할 때는 한 명이 꽉 잡고, 잘하신 분이 꽉 잡고 리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얘가. 뭐 스터디 도움이 돼야 되나? 저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스터디에는 별로 동의하진 않는데, 근데 그 스터디가 그럼 잘한 사람이 왜 그걸 내가 해야 되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나머지 사람들이 만들어줘야지 성립이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지옥자바는 어쨌든 영화님이 같은 회사 소속된 사람들의 전체 역량을 강화하는 게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회사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남는 시간을 다 쪼개서 했던 거고, 회사에서도 그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하기 위해 스터디 장소 대관이나 스케줄 관리나 이런 걸 다 해서 이제 강의를 준비하시는 영화님은 딱 강의만 준비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가적인 일들은 다 회사가 진행을 하고, 그런 식의 이제 이득을 주니까 성립된 스터디인데, 일반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런 스터디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거의 못 구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잘 하시는 분들이 왜 자기가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잖아요. 봉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봉사에 가까운데 그게 이제 의무는 아니니까. 그쵸. 이제 그래서 만약에 호돌맨님처럼 나도 지옥자바 스터디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그게 어쨌든 호돌맨님의 자바 전환에 대한 엄청난 이제 힘이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그쵸. 만약 필요하다면 저는 그래서 저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학원을 차라리 가는 게 비싼 돈을 내서라도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원래 이제 국비학원에서부터 자바를 시작을 했지만, 제가 가려는 국비학원이 입학 시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급반 이런 데 들어가려고 하면은 자바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큰일 났다, 나는 자바 아예 모르는데. 그래서 국비학원 가기 전 혼자서는 독학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호돌맨님이랑 똑같이 아마 저희 세대는 다 그걸로 공부했을 거예요. 자바의 정석, 자바의 전체적인 문법을 공부했었고, 책 전체를 다 공부했었던 건 아니고요. 뭐 트라이 캐치나 뭐 클래스나 상속 이런 이제 전반적인 자바의 기본적인 문법들에 대해서만 좀 배우고, 간단한 알고리즘 문제들 몇 개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했었고, 개념적인 내용들은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냥 외워서 갔었고, 별표 찍기나 삼각형 찍기 이런 것들처럼 되게 간단한 문제는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입학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는 그 학원 가서는 학원 과정을 열심히 했었고요. 이제 SI 회사 가서는 엄진영 강사님이 쓰신, 지금도 이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바 웹개발 워크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조금 이제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았어요. 자바의 기초적인 문법, 그리고 이거를 JSP 서블릿, 그리고 이제 스프링으로 하나씩 좀 확장해 나가시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게시판 만들어서 그 게시판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이제 화면만 그리다가 이후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해보고, 그 데이터베이스 연동할 때 커넥션이라는 게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DI 방식을 쓰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차근차근히 보여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고요. 보고 만들어보고, 네이버 블로그 그때 좀 운영을 했었는데 정리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했었고요. 이렇게 좀 자바 웹 개발에 대한 좀 전반적인 내용을 좀 익히고 나서는 다음 회사로 이직을 해서는 발표랑 스터디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형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아까 전에 제가 호돌맨님한테 여쭤본 거랑 같은 내용인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챕터 나눠서 발표하고 하는 거는 전 다 실패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건 한 명이 각 잡고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고, 그리고 그 각 잡는 걸 누가 할 거냐,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각 잡고 이제 밀어붙이고, 그 밀어붙이는 동안 저는 계속 발표를 하면서 좀 저 스스로에게도 지식 상승이 되는 좀 그런 효과를 좀 노려보려고 했었어요. 결국 이제 남 가르치려면 많이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매주 공부해서 토요일 오전에 강의하고, 필요하면은 그때그때 과제도 만들어서 공유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때 좀 실력 향상이 많이 됐죠. 물론 이제 주니어니까 거의 대부분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보다 아직 이제 배움이 덜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모아서 매주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가르치는 형식의 스터디를 하는 게 기본적인 내용들이나 기본기를 좀 더 명확하게 공부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거는 그 자바의 정석을 쓰신 남궁성님이 운영하신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코드 자바 스터디라는 네이버 카페이고요. 보통 4, 5개월에 책 한 권씩 됐는데, 그 속도가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럼 1년에 2권밖에 못 되니까 속도가 너무 안 나온다 라는 생각에
그때부터는 이제 개인적인 개인 공부 모드로 전환을 했었고, 그 개인 공부 모드는 퍼블릭한 블로그에 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외부의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까주고 댓글 달아주고 하는 거를 참고해서 또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사이드 프로젝트 계속 진행을 했어요. 뭘 안 만들어보고 그냥 이론적인 내용만 정리해가지고 답이 없었고, 무조건 이제 게시판이나 HTTP API 만들기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 제가 만약에 다시 자바를 한다면 하면은 제일 좋은 거는 자바를 제일 잘 가르쳐주는 오프라인 학원을 갈 것 같고요. 그거는 뭐 돈이 좀 비싸더라도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하더라도 그 비용은 충분히 지불할 만하다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그렇게 할 거고, 그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나는 지방에 살고 있어서 서울까지 가서 서울에 생활비 내면서 그 학원을 수강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일단 생활 코딩 자바 웹 개발 과정이 있어서 그거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인프런에 박재성님과 이제 정호영님이라고 하는 코드 스터디 이제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그 코드 스터디에 있는 자바 강의를 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은 자바랑 GC랑 그리고 이제 테스트 코드 그리고 OOP 이렇게 네 가지 개념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주고, 웹 개발을 빼고 그냥 순수하게 OOP란 무엇이고 테스트 코드는 어떻게 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알려주는 강의여서 요거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 강의 꼭 좀 필수로 들을 것 같고, 스프링이나 이런 것들 배우기 전에 박재성님이 또 쓰신 자바 웹 프로그래밍 넥스트 스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본인이 직접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리팩토링이랑 테스트 코드 기반으로 설명을 해주는 책이고요. 저한테 있어서는 레벨업 할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게시판 만드는 거를 떠나서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게 이렇게 이만큼 추상화되는 과정이구나를 이 책이 진짜 많이 알려줬었고, 이 책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재성님이 이걸 강의로 해주셨는데, 패스트 캠퍼스에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요즘은 이 책이 있으니까 이 책을 통해서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중간에 뭐 JSP나 서블리스로 웹 만들고 이런 거는 강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건 아무거나 들으셔도 되는데, 내가 그냥 단순히 게시판 만드는 걸 넘어서서 그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애플리케이션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를 공부하실 때는 이 책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즘 하시는 분들은 되게 뭐랄까 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많이 늘어나고 데이터도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제가 지금 신입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똑같이 답답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될지. 그쵸. 그리고 또 이제 개개인마다 이제 사정이 다 다르고, 어떻게 딱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커리큘럼을 또 제시를 또 해줄 수도 없고. 나중에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저희가 배우는 거 말고 다마고치 같은 느낌으로 한 분에게 그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가 피드백이나 과제 같은 거 만들어서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죠. 네, 꼭 해보시죠. 네.